어른들이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결혼식은 2번 해도 결혼식 준비를 2번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다.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나름 결혼 3년 차가 되어 미혼인 친구들에게 훈계질을 하고 있지만 나 역시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결혼의 시작점인 프로포즈부터 막막했다. 일본에 와서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면서 아끼고 아껴봐도 도저히 반지 살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 운 좋게도 코트라에서 정착 지원금이, 회사에서는 여름 보너스가 나와서 프로포즈용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수 있었다. 반지가 아닌 다이아몬드를 산 이유는 회사 선배의 말을 따른 것인데, 일본에서는 요즘 다이아몬드로 청혼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했다. 미적 감각이 없는 예비 신랑들이 구입한 반지가 촌스러운 탓에 신부들이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나름 디자이너로서 미적 감각은 있다고 자부하지만 반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나도 선배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한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포즈 디데이 2019년 7월 20일 아내를 집에 초대했다. 종이로 접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청혼을 한 뒤 싫다고 하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꺼낼 생각이었는데 착한 내 아내는 종이 반지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수락해줬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씨 고운 아내도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다른 사람 같았다. 국제부부의 특성상 결혼식을 한 번만 할 수가 없다. 두 나라 중 한 곳에서만 결혼식을 진행하면 양가 부모는 괜찮지만 친척들은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신랑의 나라에서 한 번, 신부의 나라에서 한 번 더 한다고 한다. 우리 부부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번씩 하기로 했고 우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힘들게 식장을 예약한 뒤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는데 망할 코로나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코로나 발생 2주 전에 오사카에 와주신 덕분에 상견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결혼식은 코로나로 인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혼사진 한 장 없는 집에서 신혼부부로 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문득문득 씁쓸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하늘길이 끊겨버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처가 쪽 분들만 모시고 전통 혼례를 하자고 제안했고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반이 지나서야 카미가무 신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하카마에 남학신을 신고 쭈뼛쭈뼛 걸어 다녔다. 결혼식 날 5월에 비가 내렸는데 하카마는 겉보기와 달리 치마였기 때문에 하반신이 너무 추웠다. 그러나 잠시 후 아내가 시로무쿠를 곱게 차려입고 나온 모습을 보자 춥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객 친척분들은 장인어른 외 남성분들은 정장을, 장모님을 비롯한 여성분들은 검은색 쿠모토 메소대를 입으셨다. 일본 전통 혼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랑이 먼저 대기실에서 나와 신부 마중을 나간다. 대기실에서 나온 신부와 함께 대나무 줄기로부터 나오는 맑은 물로 손을 씻는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우산을 씌운 채로 본 행사장까지 행진한다. 나는 행진 중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이 우산은 맑은 날에도 쓰냐고 물어보니 맑은 날에도 쓴다고 했다. 도착한 본 행사장의 왼쪽에는 신랑의 친척, 오른쪽에는 신부의 친척이 나란히 앉고 신랑 신부는 중앙에 앉는다. 스님께서 나오셔서 다복을 빌어주신다. 이후 결혼하고도 1년간 끼워주지 못했던 반지를 꺼내 마침내 반지 교환을 했다. 반지를 끼운 순간 드디어 부부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스님의 안내에 따라 술을 3잔 마셨는데 2잔은 마시는 척만 하고 3번째에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팔만 들어올려 마시라고 하셨다. 다음으로는 서사 낭독이라고 해서 부부가 됐음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오래된 한자와 어투 때문에 외국인은 두말하면 입 아프고 일본인들도 실수를 한다고 들어서 매일 밤 낭독 연습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언문을 읽을 때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었다. 선언문이 끝나고 스님께서 방울이 달린 대나무를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나와 아내의 머리 위에 살짝 갖다 대셨다.
마지막으로 친족 결배의식이라 하여 가족 모두에게 축복의 술잔을 채운 뒤 동시에 마시며 친척의 인연을 맺으면서 결혼식은 끝이 났다. 한국에서 아직은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전통 혼례를 따라가다 보니 힘든 줄도 모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던 것 같다. 사진 촬영도 끝나고 결혼식이 마무리되면 피로연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여 모두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자리에서 처가 친척들이 아내가 결혼한 것이 믿기지 않았는지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다.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내가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친척분들께 답례품으로 앞서 언급한 도쿄 튤립 로즈의 과자를 선물했다. 일본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한 덕분에 한국 남자가 일본 전통 혼례를 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다만 결혼식에 내 부모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남는 결혼식이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곧 태어날 아이도 부모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다.